자, 이제 마지막 세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준비해 주실 분, IM증권의 고태봉 본부장님,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관련 동향 및 이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강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태봉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요, 다 가셨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가셨네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1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마 이 반은 로봇 관계자실 것 같고 반은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지금 디벡스 부사장님 말씀 주셨는데 정말 버터가 녹고 안 녹고를 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인지 아닌지도 만져봤습니다. 버터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 피지컬 AI가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로봇 회사들도 사랑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제너러티브 AI, 그다음에 지금 에이전틱 AI,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피지컬 AI가 성공하지 못하면 제법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라는 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보여줬던 것들이 피지컬 AI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되면 이건 미국 시장은 더 불탈 거고요. 만약에 이 시간들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아마 실망들을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국이라는 존재가 워낙 크게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중국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가장 요즘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제가 CS를 다녀온 걸 가지고 뭐 200페이지가 되는 거를 60페이지로 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뭐 자본시장에서 왔기 때문에 공학적인 얘기보다도 조금 전반적으로 로봇 쪽에 돌아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중국 제조 2025를 해왔습니다. 시진핑이 특히 10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점을 뒀던 게 이 분야인데요. 뭐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 하이엔드 로보틱스가 여기 보이시죠? 보면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첨단 농업이라든지 태양광 비롯한 전력, 그다음에 이게 뉴 에너지 오토모티브니까 전기차입니다. 세계 1등 됐죠, 비아디가. 그다음 하이엔드 로보틱스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에지봇이라든지 유니티 로보틱스가 다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AI입니다.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5분들의 말씀들이 다 종합해 보면 여기 중국이 그당 10년 동안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의 부분들에 대한 결과하고 비슷한 맥락들의 말씀드리셨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요, 여러분도 예전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난한 집에 큰 형만 서울 의대를 보낸다. 나머지는 공고 상고를 보내요, 애들을.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중앙정부가 거둔 세입의 상당 부분을 지금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진핑 이전 주석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 10대 과제에 중점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보시게 되면 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가 시작됐는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 11.5조 위안 곱하기 200원 해보시면 300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3.3조 위안, 약 660조 정도가 됩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677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과 필적하는 금액을 과학기술 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아까 그 10대 산업이 주요 타겟입니다. 레거시 기술 아닙니다. 엔진 자동차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에만 2009년서부터 2023년까지 32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내 기술자분들하고 페어한 게임이 아니에요. 국가가 밸류체인을 전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 제조 2025 10대 과제하고요, 이번 CES의 메인 팀들 중에 어떤 게 교집합인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게 되면 빠져 있는 게 선박,
이게 이미 세계 1등 됐습니다. 선진 철도 교통 설비 이미 1등 돼 있죠. 42,000km 연장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 머티리얼 빠져 있죠. 이건 뭐 B2C가 아니라 이 B2B의 성격이 강하니까 재료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국 제조 2025, 즉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결과물들이 이번에 CES에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 공산당이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노선이 뭐냐면 인공지능 플러스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과 경제, 사회, 국방의 어떤 심층적 통합이라는 게 목표입니다. 뭐가 들어가 있죠, 이 안에? 국방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대한민국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순진한 발상으로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필사적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뭐냐, 로켓, 여러분 잘 보셨죠? 스페이스X가 재착륙하는 로봇들, 로켓들, 고속철도는 이미 뭐 우리 KTX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로봇 쪽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이. 그다음에 뭐 텐공2를 비롯한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민항기 쪽에서 수입 역조를 막아보겠다고 C919 시진핑 주석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비아디 세계 1등 됐죠. 실제 중국 제조 2025의 프로젝트 중에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게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 4년 동안에 중국 공장이 14개, 해외 공장 8개, 22개 공장을 착공하고 준공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많이 가져왔는데 앞에서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재미없게 PT 자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유니티 로보틱스가 보시게 되면 이 위에 기관총을 달고 있습니다. 페이로드가 60kg 이상 짊어질 수 있습니다. 자, 로봇에다가 이렇게 달다니까 뭐가 됐죠? 전투용 로봇이 됐죠. 최근에 국방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전투는 로봇이, 전쟁은 재래식 무기를 통한 인간이라는 게 어디 표준이 됐습니다. 러우 전쟁 때도 많이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피지컬 AI 쪽에서 미국과 중국을 어느 정도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면 이 국방 쪽에서 상당히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고요. 최근에 78092 부대라고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드론을 이용한 편대 전투를 시범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하죠 지금? 피터 틸이 앞서 있는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일사불란한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가 계획 경제를 차용해서 갖고 있는 게 도지위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주의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AI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AI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 잘하죠. 근데 미국 내 상위 20%의 과학자의 국적이 어디냐? 보시게 되면 어디예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중국인이 29%, 미국이 20%였습니다. 그때도 중국 출신의 과학자들이 미국 내에서 많은 과학 뭐 스탠포드나 MIT 쪽의 논문을 보시면 대부분 다 중국인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근데 2020년도에는 47%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인들은 스템, 뭐 우리 과학기술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대부분 다 인도 분들이나 중국 분들, 한국 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걱정되는 건 AI 쪽의 주도가 점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인구 2천만 이상 국가로 분류했을 때는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잘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네이버, 카카오였습니다. 자, 그런데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2위입니다. 아직까지 AI가 꽃을 피웠냐? 앞으로 더 꽃이 필 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중국이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단 한 번도 중국보다 우리가 못했던 적이 없는데 이제는 넥스트 스텝에는 중국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국면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태릉선수천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저도 왜냐하면 정치인분들 만날 일이 많은데 우리 생활체육 안 됩니다. 로봇 그냥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뭐 예쁘게 움직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모든 전문가, 아까 저기 덱스트러스 말씀하셨고 지금 디벡스가 일단 비전 센싱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건 정말 쇼트트랙이나 양궁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린 따라갈 수가 없다. 자, 중국은요, 우리가 AI가 만약에 앞으로 어느 정도 고도화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무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게 능력이 될까요? 대량 생산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이 깨달았죠.
야, 우리가 마스크하고 백신 용기도 못 만든 나라구나. 결국 만약에 무기가 이번에 러우 전쟁 때도 포탄, 왜 풍산 주가가 그렇게 올랐을까요? 포탄을 못 만들어요, 유럽하고 미국이. 자, 중국은요 반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게 러스트벨트라면 정확히 거꾸로 된 개념이 인더스트리얼 커먼입니다. 산업 공유지. 왜 지금 로봇이 저렇게 뭐 WRC 같은 거 했을 때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수십 개씩 나와요, 미국, 중국은. 그리고 전기차 하라 그랬더니 수도 없는 전기차 업체들이 막 탄생됩니다. 샤오미가 3년 전에 차 만들겠다 그랬어요. 저희 같은 자동차 전문가들은 야, 무슨 샤오미가 차냐? 보조 배터리나 만들지. 근데 여러분 3년 만에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가 나왔어요. 2008년도에 애플이 자율주행 관심 있다. 2012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가 진행됐죠. 드랍시켰습니다. 못 하잖아요. 근데 왜 중국은 3년 만에 이런 차가 나올까요? 이게 인더스트리얼 커먼입니다. 자, 그러면 샤오미가 나 차 만들겠다 그랬더니 도처에 있는 밸류체인에서 형님 제 부품 쓰시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아까 중국 제조 20에는 밸류체인을 굉장히 제가 섬세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전기차에 아시는 것처럼 무슨 모터, 예를 들면 히토리는 누가 공급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앵커들은 누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류가 돼서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CES에서 아마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것들을 보셨을 때 중국이 얼마나 싸게 고도화되어 있는지를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뭐 로봇센스라든지 헛사이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놀랬던 이유는 10년 동안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이거고요. 자, 이렇게 넓은 땅에서 어떻게 이게 통합될 수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기 때문에 물류가 매우 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인공지능의 3대 요소가 뭐죠? 첫째가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인이 만든 건지 중국인이 만든 건지 애매하다. 그렇죠? 이번에 구글에서 또 타이탄즈라는 모델이 나왔죠. 우리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텐션이라는 매트릭이 있었다면 이번에 나온 타이탄즈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라는 매트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요, 뭐 그저 논문 저자 중에 쫑이 있어요. 쫑. 미국 사람은 아니겠죠. 쫑이.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누가 만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제 디백스에서 말씀 주셨지만 컴퓨팅 파워입니다. 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까지 하고 3트릴리언 달러를 넘었냐? 컴퓨팅 파워에서 거의 90% 이상의 독점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미국에서 그렇죠. 엔비디아 중국 주지 마. 근데 이번에 딥식을 보니까 학습 쪽에는 이미 어떻게든 백도어로 다 들어갔어요. 보니까 대한민국 지금 H백 2,000개. 근데 이제 국가에서 2030년까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위시해서 3조 정도를 2030년까지 쓰겠다. 테슬라가 작년 한 해 동안 AI 쓴 돈이 14조입니다. 2030년까지 3조를 쓰겠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속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로봇을 계속 얘기해도 좀 허무한 얘기는 뭐냐면 뇌가 없는 로봇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사회주의가 잘 모을까요? 자본주의가 잘 모을까요? 예? 저게 책의 챕터입니다. 국가의 개인 원리 백지 위반 중국인. 저게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홍콩에서 우산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내 얼굴 CCTV에서 찍지 말라고 가린 겁니다. 모든 얼굴의 안면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게 중국입니다. 자율주행도요. Vehicle to Infrastructure, V2I는 결국 인프라에서 전부 다 데이터를 게더링했습니다. 중국은 다 국가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 도지위원회가 왜 생겼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지금 트럼프를 보고 야 파시스트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가는데 우리 미국은 안 되잖아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노이즈도 많고 잡음도 많죠 지금. 자, 그래서 미국은 기업, 중국은 국가 위주로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 CES에서 핵심 띠이 뭐였냐면 자, 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만 봐라. 근데 이제 AI는 하나의 띠이 아니라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주셨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멀티모달리티입니다. 앞으로 감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늘려나갈 건지의 부분인데요. 텍스트 사운드만 가지고도 에이전틱 AI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비정형 데이터인 음성, 스피치 투 텍스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음성 인식이 거의 99%가 됩니다. 왜냐하면 맥락 컨텍스츄얼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의 언어인 텍스트를 기계의 언어인 코딩으로 바꾸는 트랜스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코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연산을 끝낸 코딩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게 피규어 01, 02에서 나왔던 음성 프롬프트를 가지고 로봇을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근데 비전, 모션, 터치, 테이스트, 스멜, 바이오메트릭 같은 고도의 어떤 감각들이 계속 연결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휴머노이드 장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굉장히 어벙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테슬라의 하드웨어를 보시게 되면 1.0, 2.0, 3.0, 4.0으로 계속 애덥되고 계속 이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덱스트러스라든지 엔드 이펙터 같은 경우도 계속 고도화돼서 자, 지금 새로운 손 나왔으니까 바꾸시죠 라는 캠페인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OTA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드웨어도 제가 착탈하면서 바꿀 수 있는 아마 그런 이 소모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가 생기겠죠. 자, 이게 디지털 데이터로서 메모리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 이번에 딥식 같은 경우도 파운데이션 모델이 끝판왕이죠. 쿼리 밸류 키에서 밸류하고 키를 저희가 하나를 퉁쳤기 때문에 FV8까지로 낮출 수 있는 퀀타이제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가벼워졌지만 에러가 많이 나거나 할루시네이션 생기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테슬라로 따지게 되면 FSD를 데이터 엔진이 커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온디바이스에 데이터가 쏙 집어넣을 수 있고 아까 디백스에서 잘 말씀 주셨던 게 온디바이스에 쏙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 피지컬 인바디드, 아까 인바디드 AI하고 피지컬 AI하고 아까 좀 모호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LG에서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해가 없게 둘 다 박아놨습니다. 피지컬 인바디드 AI. 아니 인바디드 AI가 물리세계를 어떻게 떠나요, 그죠? 그래서 피지컬 인바디드 AI는 틀릴 수가 없는 단어다. 자, 오토노머스 베이클, 로보틱스, 언맨드 에어리얼 베이클, 언맨드 웨펀 시스템 전부 다 피지컬 인바디드 AI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본시장에서 봤을 때는요 마켓 사이즈가 상대도 안 되게 큽니다. 스마트폰 시장 해봐야 겨우 1000조밖에 안 돼요. 자동차는 전후방 연관 산업이 6000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로보틱스를 몬스터에서 나온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8경이 넘을 거다 마켓이. 근데 그게 어떻게 예측한 거냐면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 GDP가 104조 달러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60%예요. 그러면 100조에 60%에 60조 달러가 되는 거죠. 60조 달러의 페네트레이션, 즉 로봇의 침투율을 10%로 가져간 겁니다. 그럼 6조 달러가 되죠. 근데 여러분 GDP에 가사노동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GDP의 25%가 가사노동입니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10년 동안 8경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로봇이 10% 정도를 대체 효과가 있을 때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마 초기 국면은 로봇이 어벙할 겁니다. 아까 이 그릇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릇도 깨고 옷도 찢고 뭐 제가 보면 화병도 깨고 아마 그럴 겁니다. 대신에 누가? 테슬라 직원들. 아마 그 휴먼도이 옵티머스는 테슬라 직원들이 먼저 집에서 교육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점점 숙련되고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제법 일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시티, 복잡도가 가장 낮은 공장에서 먼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가정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 인바디드 AI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LG가 일렉트로닉스라든지 아니면 월풀 같은 최고급 가전을 어떻게 물리치고 프리미엄 가전의 세계 1등이 됐습니까? 디지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어요. 왜냐하면 월풀과 일렉트로닉스는 그 명품 가전이 IoT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터넷을 접목시키는 것들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번에 CES에서 보여줬던 건 뭐냐면 고도화된 AI를 접목시킨 것들을 굉장히 용감하게 들이댔단 말이에요. AX가 안 되는 가전 앞으로 도태됩니다. 아까 LG에서 잘 보여주셨는데 궁극의 가전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G가 로봇을 안 한다는 건 가전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지컬 인바디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선박 놓치는 순간 대한민국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태릉 선수처럼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 가장 CES 중요한 게 아까도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씀하셨죠. 자,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멀티모달 모델, 그다음에 뭐 누군가는 라지 월드 모델이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라지 액션 모델.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랭귀지하고 멀티모달하고 액션이 인풋이냐 아웃풋이냐를 잘 봐야 됩니다.
LLM은 랭귀지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인풋이죠. 그리고 말을 할 줄 알고 텍스트를 쓸 줄 압니다. 생성하죠. 인풋, 아웃풋이에요. 자, 근데 라지 멀티모달 모델 멀티모달은 다중 감각입니다. 인풋 성격이 강해요. 라지의 월드 모델은 뭘까요? 세상에 대한 상식입니다. 아까 로봇 쪽에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상식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 물리 세계를 이해시키는 어떤 엔진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라지 액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 인바디에서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도 왜 미국 시장이 출렁했냐? 이 라지 액션 모델을 말은 했는데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야 저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저렇게 빠진 이유는 야 넥스텝 더 없어? 스케일링 로 깨진 거 아니야? 야 더 초거대로 가게 되면 더 똑똑해진다며. 근데 왜 이렇게 끝난 거야 지금? 랭귀지는 데이터를 더 이상 모으기 어렵다. 근데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합니다. 엔비디아도 피지컬 AI로 바로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걔들도 제가 봐도 정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마찬가지죠. 지난 10년 동안 노력했던 건 다 피지컬 AI입니다. 지향점이 올해 자율주행 될 거냐? 옵티머스 대량 생산했을 때 과연 일을 해낼 거냐? 이거 입증하지 못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피지컬 AI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여러분 페이페이리가 얘기했던 이미지에다 모든 미닝이라는 토큰을 갖다 붙여야 앞으로 로봇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죠. 자, 이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메커니컬 엔지니어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분의 많은 이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야, 왜 테슬라는 되고 크루즈는 안 되고 왜 아르고는 안 된 거야? 왜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포기하는 거야? 결과가 이겁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은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글로벌 옵티멈으로 못 가고 로컬 옵티멈에서 최적화시킬 때 다 뻑이 납니다. 엔드-투-엔드에는 시간은 비록 걸리지만 데이터를 계속 게더링했을 때 결국 나인의 법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엔드-투-엔드의 진영이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 여러분 보면 샤오펑이라는 건 중국 업체죠. 작년서부터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영도를 내리냐? 니네 이 방식으로 전 세계 못 팔아먹어. 테슬라 방식으로 전부 바꿔라고 영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중국에서 모멘타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갑자기 엔드-투-엔드의 방식으로 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야 비아디 세계 1등 먹었어. 근데 그 방식으로 세계 팔아봐야 자율주행 안 되면 테슬라는 다 먹힌다. 테슬라 따라서 자율주행 다 만들어내. 이게 공산당의 영도 방향입니다 지금. 결국 그래서 샤오펑이 뭐예요? 샤오펑이 CTO가 당시에 아시겠지만 테슬라 FS를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샤오펑 방식이 가장 테슬라하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피지컬 AI는 이해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LLM은 좀 무식해요. 왜냐하면 로봇에 해당되는 이 풍부한 상식, 아까 시스템 1, 2로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아니 시스템 1만 하더라도 이 중력이나 마찰력, 구심력, 원심력 같은 이 수많은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고요. 카메라란 비전 센서가 뭐 빛의 왜곡, 굴절, 산란, 반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주겠다는 게 사실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1에 해당되는 게 그룹입니다. 그룹. 로봇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모션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 스킬 지휘가 어떻게 할까,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거냐가 그룹이라면요. 밑에 보시는 세상에 대한 상식이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해야 로봇이 완전해지는 거죠. 아까 시스템 1, 2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장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제프리 힌튼이 결국 노벨상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알렉스 넷인데요. 퍼셉션 AI를 거쳐서 2017년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나오고요. 젠 AI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봇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젠 걸음이었는데 갑자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갑자기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요. 생각보다 프롬프트 명령을 할 때 탁월해요.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제너러티브 AI가 나왔고요. 2022년 11월 31일 나왔기 때문에 23년 CES에서는 AI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24년도에 이거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젠 AI하고 에이전틱 AI, 비서형 AI라고 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을 계속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불과 25년, 2년 조금 지났는데 피지컬 AI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AI 어디 머물러 있을까요?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앞서 나왔던 대한민국이 AI 딱 시대가 되자마자 바로 우리는 계속 걸음마를 하고 있느냐. 저희는 우리가 100m 달리기 속도로 마라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 자, 드디어 로봇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동영상 아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로봇 정말 많이 나왔죠. 여러분 19년도에 제가 자료를 쓸 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휴보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야, 휴머노이드 로봇은 폼팩터로 안 맞다. 야, 지금 4족 보행도 제대로 못 하는데 2족 보행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2족 보행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분 원엑스라는 로봇은 왜 나왔냐면요. 뭐 데니스 옹 교수도 얘기하는 야, 휴머노이드 중에 이 노르웨이 친구 정말 천재 하나 있다. 이게 원엑스였어요. 근데 이 원엑스라는 회사가 여러분 아시겠죠? 챗 GPT 4.0, 아니, GPT 4.0 나오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투자한 데가 여기입니다. 어젠가 그저께가 나왔죠. 네오 감마. 사람 옆에서 막 뭐 물 따라주고 음식 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대걸레질하고 이거 나왔죠, 그죠? 얘입니다. 되게 징그러워요, 애들은. 옷을 입혀놔가지고 진짜 사람 같습니다, 애들. 두 번째가 피규어 01, 02.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요. 투자한 애들이 보면 다 스타급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제프 베조스 개인 투자했죠. 그 다음에 아크인베스트, 삼성벤처, LG이노텍. LG이노텍 분들도 전화 오셨어요. 아, 이거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카메라라도 팔아먹으려면 투자하든가. 그랬더니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결국 연합군이다. 이게 옵티머스가 가장 화두에 올랐을 때 대항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들이 연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규어 제로는. 자, 그다음에 구글 뭐 로봇 트랜스포머하고 아까 알로하는 너무 많이 보여주셨죠. 이건 약간 아까 말했지만 좀 어벙한 로봇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이 무서운 게 아까 이제 WRC가 처음엔 레이싱이었는데 로봇이라고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보세요. 이게 인해 전술이죠, 이 정도면. 얘들은 이 정도 스케일입니다. 휴머노이드 하게 되면 우르르 나와요, 이렇게. 자, 이번에 젠슨 왕이 야, 우리의 뇌를 장착한 나의 아들들 쫙 했더니 14개가 쫙 올라왔어요. 여기 중국이 몇 개예요? 다 안 주무시네. 다 세고 계세요. 여섯 개죠, 그죠? 6개인데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 왜 북경에 가서 중국인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오늘 엔비디아는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나 제슨 오린 같은 경우는 가장 필드에서 활용을 잘해줬던 게 중국입니다. 자율주행도요. 31개 성 중에 18개 성이 자율주행을 오픈했어요. 레귤레이션이 없는 나라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해냈어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이 정도 활동 못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필드 트레이닝을 전부 다 중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술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기술이지. 근데 화웨이가 모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 태극기를 붙일까 말까 고민했던 녀석이 보스턴 다이믹스입니다. 제발 한국 기업이길 바랍니다. 저는. 자, 보시게 되면 자유도 아까 DOF 디그리 오브 프리덤 아시죠? DOF 보시게 되면 미국 로봇은 30자유도 뭐 이렇게 뭐 28자유도 조금 어벙한데 55자유도, 40자유도, 53자유도 다 중국이죠. 굉장히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 역시 중국이 마찬가지 60자유도짜리도 하나 있어요. 그거. 보시게 되면 이 로봇들이 여기 왜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로봇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 이게 제일 유명한 이번에 이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지컬 AI를 해결하려면 왜 AI가 없으면 로봇이 작동이 안 되느냐? 여러분 이번에 프롬프트가 뭐냐면 젠슨 왕이 야, 저기 있는 토스트에 있는 식빵 옆에 있는 접시에 옮겨라는 프롬프트를 로봇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너무 불친절해요,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일단 토스트가 뭐야? 토스트가 이미지 넷에서 토스트하고 매칭되는 녀석을 끌고 와야 돼요. 토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토스트라는 놈의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얘는 뜨거워요. 뜨거워지면 식빵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변해요. 그럼 로봇이 알고 있는 기존의 식빵 개념과는 다르죠, 그죠? 이 변화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빵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일단은 토스트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려면. 그 명령을 왜 안 해요, 사람은? 이게 태식 날리지입니다. 암묵지. 예를 들면 여기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게 한 5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인간은 이상하게 13개, 14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8개가 태식 날리지로 코딩에서는 따로 분류가 돼서 매칭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작업을 할 때 생략되어 있는 녀석을 가져와요. 그게 컨텍스추얼 러닝입니다.
맥락 학습. 여러분 이게 인공지능이 못하면 절대 저 룰 베이스로 못 시킵니다 로봇을. 그래서 인공지능이 없는 로봇은 저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한 시스템 2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미지마다 미닝이란 토큰을 갖다 붙이고요. 텍스트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액션 토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액션 토큰은 진주 R이라고 생각하면 행위의 최소 단위입니다. 얘를 시퀀스로 나란히 엮어야 제가 봐도 진주 목걸이가 되겠죠, 그죠? 이 액션을 앞으로 판매할 건데 아까 잘 분리해 주신 게 누군가 제일 고도화된 게 전문가의 행위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젓가락을 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세한 우리의 손놀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행위는 나중에 토큰의 시퀀스화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약에 우리가 샀을 때 언팩하고 나서 전기선을 삑 꼽는 순간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린 거기서 앱에서 저기 돈 주고 사다 쓸 텐데 야 한국인이 청소는 제일 꼼꼼하지. 한국인 K 물걸레질 연간 5만 원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 셰프나 아니면 공장에서 고도로 제업에 숙련된 장인분들의 손놀림은 전부 다 제업 액션 토큰화해서 판매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뭐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토큰을 모으는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동영상을 못 갖고 왔지만 에지봇이 국가의 자원을 통해서 로봇 훈련소를 만들었고요.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텔레오퍼레이팅으로 액션 토큰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은행이에요. 뱅크라고 봐야 돼요. 액션 토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데이터 모아야죠. 그래서 한쪽은 컴퓨팅 파워 고도화시켜야죠. 근데 대한민국은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우리는 초고속 통신이라는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로서 성공한 겁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건데 우리가 AX 시대에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내해야 될 고통이 제법 길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알고리즘입니다. 이번에 딥시기 우리한테 용기를 많이 줬어요. 증류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증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컴퓨팅 파워. 그래서 결국 또 데이터 센터의 부재가 아쉬워요. 태릉 선수촌으로 가야 된다. 태릉 선수촌이 있어야 뭐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엮기라도 들게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무식하게 좀 얘기를 했지만 제가 클로드한테 야 여기 테신 날리지 숨겨져 있는 거 네가 한번 찾아봐 했더니 그냥 바로 찾아준 겁니다. 여기 나온 건 뭐냐면 그래스 프레셔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잡아야 돼. 그래스 포인트, 엣지를 잡아야 돼, 센터를 잡아야 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없으면 절대 로봇을 우리가 작업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건너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되게 훌륭하다는 얘기를 제가 잔뜩 써놓은 거고요. 자, 이게 ASAP라는 기술입니다. 아까 제가 라지 액션 모델에서 액션이라는 게 인풋일까요, 아웃풋일까요? 액션이 아웃풋인데 인풋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아까 여기서 모방 학습, 이미테이션 학습이라는 게 결국 액션은 인풋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로봇에 인베드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ASAP 기술입니다. Aligning Simulation and Real 이게 Physics죠, 그죠? 실제 시뮬레이션하고 왜냐하면 이 로봇이 19자유도의 로봇이에요. 지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따지면 기부스를 잔뜩 한 겁니다, 몸에. 이게 어떻게 코비 브라이언트의 생전 동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을까요? 헬기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생전의 모습을 보고 로봇이 그대로 이걸 모방한 겁니다. 액션은 인풋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로봇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 돈 됩니다. 대한민국 다 뛰어들어야 된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동차의 강국이다. 자동차 부품 굉장히 잘한다. 리듀서, 트랜스미션의 축소판이다. 결국은 지금 잘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중국 굉장히 두렵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시게 되면 로봇 수입국이었는데요. 이제는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휘한 로보틱스 에지봇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지휘전이라는 친구는 천재입니다. 28살 때 만들었고요. 2023년 2월에 만들어진 지금 에지봇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에 AGIBOT 에지봇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얘들 로봇 훈련소도 나오고요. 여기는 로봇 다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28살에 화웨이 영재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합니다. 되자마자 화웨이는 연간 3억씩 조건 없이 주겠다.
그리고 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바이두, 화웨이 할 것 없이 돈이 엄청나게 몰려요. 생긴 지 2년도 안 된 회사가 만든 로봇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 이게 28살짜리 작품인 것 같으세요? 왜 중국 제조 2025에 어떤 핵심 가치들이 들어가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중국은 된다 싶으면 아낌없이 지원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로봇 훈련소고요. 에즈봇 월드라는 거는 액션 토큰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 월드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러네요. 이게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야 되는데 왕싱싱이라는 친구요. 유니티 로보틱스 이 친구도 천재입니다. MIT에서 로봇 치트가 나왔을 때 그 논문을 가지고 모방한 친구예요. 근데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저 대한민국 로봇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사실 테슬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시간 조정에 실패해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테슬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를 했기 때문에 로봇을 매우 쉽게 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쌓은 이 얼마나 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는 지금 로봇 회사들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철학은 리얼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했던 신세텍 데이터, 합성 데이터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리얼 데이터의 이 완벽성은 따라가기 힘듭니다. 철학의 차이죠. 리얼 데이터 90%, 신세텍 데이터 10% 섞을 거냐, 5대 5로 할 거냐, 반대로 빵 대 10으로 할 거냐. 제가 테슬라의 철학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리얼 데이터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FSD도 20만 명의 스코어링이 가장 높은 하이스코어 베스트 드라이버들의 운전 습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게 FSD입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운전하는 거는 리얼 데이터의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등등 해서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아까 액션 토큰 만든다는 거 아셨죠, 그죠? 그리고 하드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젠3 22자유도짜리 덱스트러스 이건 앞으로 피아노를 칠 거래요. 이거 일론 머스크가 이미 얘기했거든요. 그럼 다음에 이걸 뭐 할 겁니까? 시연을 어떻게 할 거냐면 피아노 건반 치는 걸 보여줄 거래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뭐 공 던졌을 때 보통 다른 로봇은 이렇게 해서 잘만 던지면 딱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차이이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M7이 혁신 당하고 패스트 팔로잉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몫이었는데 중국 애들이 패스트 팔로잉을 하네요. 대한민국은 환경이 변했어. 내 몸을 바꾸지 않으면 나 도태되겠는데 이게 진화입니다. 빨리 진화해서 진보로 빨리 다시 올라가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으면 빼앗길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DX시대 2등이었던 대한민국의 AX시대의 존재감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결국 미국,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을 때 대한민국, 독일, 일본 제치고 3위라도 하자고요. 태릉 선수촌 만들어서 오늘 계신 많은 이제 로봇에서 핵심 인재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태릉 선수촌을 모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인상적인 강연해 주신 고태봉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피지컬 AI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 주신 부분 모든 분들께서 깊이 공감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